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우리 셀트리온 형제들 최근에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좋은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한 달 전부터 해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꼭 올라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제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동안 너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이 지금부터는 새롭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셀트리온 형제들 이제 와서 손절을 단행하려 하거나 더 이상 못 버티겠다, 얘라 하고 다 던질 때가 아니다. 이제부터는 조금만 버텨주시면 분명히 좋은 날이 오기 때문에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비중을 축소하거나 해라. 아직은 아니다 라고 제가 한 달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같은 날 한번 보세요. 대세적으로 이제 추세를 완벽하게 전환을 하고 나서 보니까 어때요? 이런 시장에서도 오늘 같은 진짜 시장에서 어때요?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이 지금 결국에는 우리가 그동안에 엄청난 침체기를 맞아서 기간적 조정을 거친 종목들은 이렇게 새롭게 변곡점을 맞이하는 타이밍을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거를 팔까 말까 혹은 더 가져가 볼까 여러가지 고민에 따른 결과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관련해서 또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드려볼 테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녹화 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시간을 한번 켜놓고 볼까요? 2시 18분입니다. 월요일 2시 18분인데 자, 오늘 현재 2시 18분인데 시장에 지금 상승 하락 종목 개수를 좀 놓고 보시면 상황이 좀 심각합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일단은 좀 먼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상승 코스피 같은 경우에 현재 시각 기준 상승 종목이 156개밖에 안 돼요. 하락이 730개, 코스닥도 360개 가까이가 상승이고 1000개 이상이 하락을 좀 보이고 있는 굉장히 좋지 못한 흐름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보시면 외국인 기관 금투 투신 연기금 전부 다 매도세로 좀 지금 포지션을 잡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시장에 대한 거를 단타수장 영상을 꾸준하게 보시면 오늘 왜 이래 이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혹은 맞다, 좀 기다려보면 지금 같은 상황이 온다라고 했지, 이런 거를 직접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시장 이야기를 간단하게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만 코멘트를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일단은 이벤트는 다 끝났어요. 이벤트는 모두 지나갔다. 뭐가 있었죠? 옵션 만기일, 한국이랑 미국 똑같이 한미 파생 만기일, 이건 모두 다 지나갔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FOMC 회의가 일단 갔어요. 그쵸? FOMC 지나갔는데 지금 우리가 앞두고 있는 게 뭐라고 했어요? 반기 말 포트폴리오 리밸런싱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관들의 수급은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들에다가 전부 다 수급이 좀 이렇게 옮겨가고 있는 거죠. 새롭게 포트를 다시 짜고 있는 거예요. 판을 다시 짜고 있다고. 그동안에 이제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 얘네들을 좀 정리하고, 왜? 그들은 매도를 해서 수익을 확정 지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의 성과이자 실적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일단은 포트를 전부 다 리밸런싱 하고 있다. 그래서 하반기를 준비하는 포트폴리오가 짜여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최근에 보시면 어때요? 달러가 급증을 보이고 있다. 달러가 급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원화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면서 원화의 매력도가 떨어지면서 국내 증시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붙지 않고 있습니다. 이 환율의 환차손을 커버할 만큼 업사이드를 넓게 가져갈 수 있는 안전한 종목이 과연 몇 개가 있을까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지금 공매도를 더 쳐가지고 주가를 한참 확 빼버린 다음에, 명분이 있으니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고, 그렇죠? 이머징 국가들이 지금 좀 좋지 못한 흐름들, 이런 모습들 때문에 시장을 좀 빼놓고, 시장을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대표적으로 코스피에서 1, 2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걔네들을 우선적으로 다 때려버리면 지수는 빠진단 말이죠. 그렇죠? 지수를 그렇게 빼버리고 나서 좀 많이 뺐을 때 기술적 반등을 노릴 때, 하다못해 삼성전자로 막 한 10%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때, 이때는 단기적 관점이라도 외국인들이 수급이 유입이 될 수가 있겠죠. 왜? 환차손 그까이 거 지금 하루 매매하는 거 그거 가지고 큰 변동 없으니까. 그러면은 시장이 많이 빠지면 단기적 관점으로는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줄 수는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국내 증시 계속해서 약세가 지속되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것이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계속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이가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금리 인상 언제 한다 그래요?
빠르면 22년이라고 하죠. 빠르면 22년. 뭐 이후 뭐 23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22년 금리 인상하려면 아직 시간도 남았고요. 이걸 가지고 언제까지 시장을 계속 불안감을 조성시킬 거예요. 당장 금리 인상한 것도 아니면 당장 금리 인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기업들에 끼치는 영향이 없잖아요, 지금. 그쵸? 그러니까는 오히려 제약바이오 종목들 같은 거 오히려 보시면은 금리 인상한다면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죠. 부담감이 크잖아요. 부채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섹터니까. 셀트리온 형제들 마찬가지고. 근데 얘네들 어때요? 금리 인상이 22년이라니까 올해 실적이 괜찮을 것들이 괜찮게 자기를 그대로 나오겠구나. 올해 실적 전망치가 좋은데 만약에 올해 금리 인상을 한다 이러면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근데 국내는 연말쯤에 금리 인상을 먼저 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 대비 먼저 해야 돼. 달러보다 그래도 원화에 대한 어떤 투자 매력도가 좀 더 높아야 우리나라에서 외환이 빠져나가지 않을, 그쵸? 그런 방패막이를 하려면 우리나라가 먼저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신흥국들이 먼저 금리 인상을 해야 돼요. 아무튼 그리고 또 금리 인상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와야 되냐? 테이퍼링이 먼저 와야 됩니다.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결론을 먼저 시장에 내려줘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이런 내용은 없고 그냥 무조건 계속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당장 할 것도 아니면서 시장의 분위기를 이렇게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빠지면 어떻게? 이거는 오히려 우리가 저감에서 찬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퍼즐이 좀 맞춰지시나요? 지금 구조적인 악재, 우리가 코로나 1차 팬데믹 때처럼 코로나 때문에 지금 난리 났다 막 이래가지고 막 시장이 다 폭락 나오던 2020년 3월 이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코로나 이전까지 경기 회복을 잘 해줬고 경제성장 지금 계속해서 높게 보고 있고 긍정적으로 경기 흐름이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뭔가 이것 때문에 막 금리 인상 어쩌고 우려감 때문에 시장이 조정받고 한다? 저감에서 찬스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는 우리가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찬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변수가 될 수 있는 게 뭐냐? 오늘 진단키트 업종들 많이 올라가죠. 시젠이나 뭐 휴마시스 막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얘네들 오늘 왜 올라갑니까? 델타 변이 바이러스. 그쵸?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또 지금 난리가 날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다시 한번 어떤 변수를 나타내 주느냐? 요게 좀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 외에는 나머지 위에 1, 2, 3, 4번 이런 것들은 시장에 지금 끼치는 영향이 오히려 빠지면 저감에서 찬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 하락장이 제가 올 거다라고 계속 지금 3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고 그래놓고서 현금을 대폭 확보를 했잖아요. 우리 VIP님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다 팔았어. 현대차 다 팔았어. 그죠? 또 뭐 있습니다. 카카오 다 팔았어. 두산중공업 다 팔았잖아요. 실제로 우리 다 팔았다고. 그쵸? 왜? 하락장에 더 저렴하게 매수하기 위해서 그냥 그동안 올라왔던 종목들 익절하고 편하게 현금 챙기고 가자고. 다른 걸로 가자고. 그쵸? 바닥에서 기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종목들로다가 우리는 수익을 챙겨가자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카카오도 이런 수익률인데도 익절을 한 이유, 두산중공업 이 이유가 뭐냐라는 거였죠.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제가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런 수익률들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그동안의 시장에 대해서 조금 천천히 준비를 좀 하는 그런 시장이 지금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삼성 엔지니어링 60%대 이상 지금 우리가 익절을 했죠. 여기서 3개월 동안 계속 빌빌거리고 흔들리고 할 때 요때 매집을 잘 해놓으니까 그 이후에는 미친듯이 올라갑니다. 그죠? 이거를 지금 우리가 바닥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VIP님들하고 제가 아시겠죠? 근데 VIP님들도 막상 준비가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장이 오니까 막 지금 막 무섭고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막 파란불 뜨니까 미치겠고 이러는 거야. 근데 이거는 지금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시장이 빠진다. 지금 이것 때문에 빠지고 있잖아요. 이거는 기회라는 거죠. 그래서 분할 매매를 해야 되고 그래서 비중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 한 번에 풀매수를 때려놓고서 올라오겠지. 언젠간 올라오겠지. 근데 막상 빠지니까 불안해 미치겠는 거야. 이게 항상 늘상 여러분들이 하던 매매 방식이에요. 그거를 뜯어 고쳐드리고자 VIP방에서 단가를 정확하게 지키세요. 분할 매수 정확하게 하세요. 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뭐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따라오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일이 다 뭐 전화해서 확인할 수 없는 거고 아무튼 제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도 이런 흐름들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식시장은요 늘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됩니다. 셀트리온 제약 어때요?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렇게 놓고 보시면 이 셀트리온 제약이 이번 상승이 진짜다 아니다를 아무도 모르시죠. 하지만 제가 바닥에서 거래가 급증한 날 뭐라 말씀드렸어요. 이틀 동안 조정받을 때 VIP님들은 보유를 하면서 그쵸? 다시 한번 이 나오는 시세에서 오늘 익절을 좀 전에 했습니다. 그죠? 왜 이렇게 해서 끌고 올 수 있었을까요? 자, 보시면 어때요? 셀트리온 제약. 그쵸? 소량이신 분들은 뭐 이렇게 해서 18만원에서 홀딩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비중이 좀 되신 분들은 17만원 부근에서 일단 익절을 좀 해라.
그쵸?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 이번에 기간적 조정을 거치는 종목들은 제가 일목균형표를 꼭 한번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일목균형표가 지금 같은 타이밍에 꺼내기 좋은 어떤 기술적 지표가 돼요. 왜냐면 장기적으로 어떤 기간적 조정을 거친 뒤에 이렇게 흐름을 나타내주는 패턴들이 요런 패턴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이랑 똑같은 패턴이에요. 검은색 구름대는 웬만하면 깨지 않아요. 이 검은색 구름대를 깨는 거는 시장 폭락이 아닌 이상 웬만하면 깨기 힘듭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때요? 그쵸? 그 이후에 130%가 올라갔다. 지금도 똑같아. 검은색 구름대 위로 올라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여기서 다시 한번 큰 시세가 나온다. 이게 바로 추세 전환 정배열 초입을 잡는 변곡점 매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좀 걸리는 건 뭐냐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렇죠? 리온 헬스케어, 이 친구들이 아직 좀 못 올라오고 있는데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뭐 때문에 그러냐? 이 친구들은 사실은 지금 뭐 못 올라올 이유가 있냐라고 생각해보면 사실 그런 이유는 지금 없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반기에 우리가 지금 더 실적적인 부분 기대되는 부분들이 크고 지금 이 녀석들은 못 올라올 이유가 사실은 없어요. 그동안의 악재가 다 반영이 됐고 지금 같은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상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계속해서 홀딩을 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아무튼 제약주 하실 분들은 셀트리온 제약을 좀 해보셔라 라고 유튜브에서도 공식적으로 추천을 좀 드렸죠. 수익 보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기간적 조정을 거친 종목들, 제가 몇 종목들 주말 영상에서 소개를 쭉 해드렸었죠. 그거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지금 같은 경우에도 사실 LG전자가 이제 7월 1일 날 물론 모멘텀은 있는데 누구나 다 아는 모멘텀이어서 그렇게 크게 반응은 할지는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구름대를 돌파하는 종목들, 그리고 구름대를 돌파했는데 어떤 모멘텀이나 지금 상황에서 추가적인 시세가 충분히 얼마나 가능하겠느냐, 요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 그쵸? 과학이에요. 주식은 진짜 과학입니다. 이렇게 얇은 구름대를 돌파해서 새로운 시세를 나타내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시장에 대한 중요성과 여러 가지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드리긴 했는데요. 어떻게 여러분들 이해가 좀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주식이라는 게 남들이 다 간다고 해서 똑같이 가고 남들이 빠진다 해서 똑같이 팔면은 얼마나 돈 벌기 쉬워요. 하지만 늘상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만 더 여유로운 마음가짐으로 조금만 더 반대로 생각해 보시고 조금만 더 역발상으로 해보시면은 주식으로 돈 벌기 쉽습니다. 지금 하락장이 오니까 준비하는 어떤 과정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좀 힘들겠지만 괜찮아요. 지금 이거 다 견뎌내고 이겨내고 우리 진짜 좋은 시세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시장 지금 상대적으로 꼭대기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더 갈 거라고 막 생각하시죠. 언론 믿지 마세요. 기사 보고서 기사에서 기자들이 이거 뭐 더 가니 뭐니, 기자들이 주식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기자들이, 그죠? 그런 분들께서 물론 그분들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원래 올라오면 더 간다라고 하고 빠지면 더 빠진다라고 하잖아요. 비트코인 8천만 원 가니까 뭐라 했어요? 1억 간다 했죠. 그래서 그제서야 1억이라도 가면 8천에서 1억이라도 먹으면 다행이겠다 해서 들어오신 분들 어떻게 됐어요? 지금 마이너스 70% 나잖아요. 그게 현실이라고. 여태까지 그렇게 당하고 당했으면서 가는 말에 또 타고 가는 말에 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남들과 반대로 역발상으로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여러분들 돈을 벌 수 있다. 근데 그게 조금만 그냥 견디고 버티고 기다리면 되는 부분들, 그리고 하락장이 오더라도 저렴하게 분할로서 차곡차곡 잘 쌓아가면은 남들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데, 아시겠죠? 제발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이럴 때 집중해서 뭔가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하락장 준비하라고, 현금 확보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금 확보가 됐든 안 됐든 이제부터 해야 될 거를 한번 해야 될 걸 찾아볼까 하시는 분들은요,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단타수장께 오십시오. 이번에 지금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일부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하락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들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할로 열심히 모아갈 거고, 그래서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 여러분들, 이 하락장 이후의 반등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오세요. 지금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셔서 하라는 대로만 잘 따라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 있을 수 있으니까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상 하단에 이 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렴한 가격이니까 꼭 좀 참여하셔서 반드시 좋은 기회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